도나와 구람 몬다는 펜실베니아 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구람은 능력을 인정받는 비뇨기과 의사였고 간디와 같은 인도 태생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박사였습니다. 구람이 도나를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후반 그녀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도나는 치어리더였고 이쁜 소녀였습니다. 그녀에게 반해버린 구람이 대쉬했지만 처음에 도나는 자신을 과부로 남겨둘 23살이나 많은 남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에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부유했고 능력 있는 의사였던 구람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호화로운 선물로 구애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나 도나는 너무 비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구애에 도나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그들의 로맨스는 2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수수께끼의 남자가 불륜, 약물, 배반 행위로 점철된 결혼 생활을 폭로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연인이 된 둘은 트라우트 섬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도나를 위해 구람은 그녀의 부모에게 섬의 부지를 관리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구람의 14살의 조카가 유학을 와 그들은 같이 살았는데 조카는 자식이 없었던 부부에게 자식처럼 굴었습니다. 10년 이상 함께한 후 도나와 구람은 마침내 1990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구람은 도나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했고 그녀는 간호학 석사 학위를 포함하여 3개의 대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도나는 지역 병원에서 마취 간호사로 일자리를 잡아 무료하던 차에 다시금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연애 초반 비싼 선물들이 부담스러워 거절했던 도나는 이제 돈 잘 버는 의사의 아내로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세련된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부모님과 조카와 함께 호화로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구람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고 항상 지갑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에게 강도가 나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내 지갑은 늘 두둑하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람은 도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관대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도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아픈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는 놀라운 마음을 가진 훌륭한 자선가였습니다. 라고 기억합니다. 행복했던 도나는 1998년 10월 그녀의 아버지를 뇌출혈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특히나 각별했던 부녀 사이였기에 그녀는 몇 년간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또한 그쯤 끔찍한 허리 통증과 신장 결석이 생겨 구람은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회복할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도나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그녀는 남몰래 모르핀보다 100배 더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등과 신장 결석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녀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무디게 했고 머지않아 그녀는 중독되었습니다. 2004년 초 44세의 도나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마약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해고되었고 마약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람은 그녀의 선고에서 충실하게 그녀의 편에 서서 판사에게 관대함을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활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도나는 재활원에서 제법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보다 22살 어린 마약 판매상 데미안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재활 치료를 마친 후 같은 약물 중독자 그룹에 합류했으며 데미안은 그녀에게 자신의 약혼녀 샬린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나의 친구는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활 치료를 받았던 시간들이 의미 없다는 듯이 도나는 마약을 판매하고 있던 데미안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족과 친구 몰래 함께 마약을 하고 관계를 나누는 내연 사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2004년 후반에 도나는 뜬금없이
여동생의 남편에게 모르는 남자들이 구람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2일 도나는 선견지명이 있어 보이는 말을 친구에게 내뱉습니다. 남편이 항상 두툼한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남편의 안전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2005년 5월 13일의 금요일 구람과 도나의 74세 된 어머니는 오하이오에서 장성하여 어른이 된 구람의 조카와 그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금색 제규어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라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식사도 하고 운전도 도나와 구람이 번갈아 가며 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하던 도나는 오후 6시 30분에 잠시 차를 세우고 구람에게 운전대를 넘겼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검은색 벤에서 내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총을 뽑아 구람의 얼굴에 대고 돈을 요구합니다. 구람은 현금이 두둑한 지갑을 건네주었지만 총잡이는 관자놀이에 총을 쏘고 도망쳤습니다. 조사를 이끈 오하이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현장에서 9mm 권총의 탄피를 발견했으나 도나도 그의 어머니도 범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나의 어머니는 남자가 흑인 같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며 말하고 도나는 그가 160cm 정도로 키가 작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고속도로 강도 사건으로 보았지만 6일 후 무작위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도나의 친구는 수사관들에게 도나의 으스스한 선견지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전화를 건 사람은 데미안이 재활원에서 만난 도나와 친구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애인이었고 그녀는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했으며 그를 위해 아파트도 빌렸습니다. 구람이 도나보다 23살 많은 반면 데미안은 22살 어렸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는 그녀를 베이비 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이 데미안의 집을 수색했을 때 마약류들을 발견합니다. 마약상에게는 그다지 이상하지 않지만 당국은 데미안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천박한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친구와 가족은 도나의 불륜 혐의와 약물 남용의 이야기를 듣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카는 도나와 대면했습니다. 그녀는 불륜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구람이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데미안은 그녀가 고속도로에서 본 남자보다 훨씬 키가 크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데미안의 약혼녀 샬린 또한 살인 사건이 있던 날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범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도나와 구람이 이혼 직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약혼자와 그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도나가 남편의 죽음으로 받을 혜택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혼전 계약서가 발견되었는데 도나가 이혼할 경우엔 3억 3천만 원 정도였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의 30억 상당의 유산과 10억에 달하는 생명보험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데미안은 2005년 가을 대부분을 마약 소지 혐의로 감옥에서 보냈고 수사관들은 도나와 데미안 샬린 사이에 전화 통화를 도청하여 그들 중 한 명에게서라도 뭔가 밝혀지기를 희망했습니다. 11월 25일 도나는 데미안에게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8일에 데미안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석방되었을 때 죽은 구람의 집에서 도나와 함께 있기까지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데미안과 약혼녀 샬린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들의 휴대전화 추적 결과 그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으므로 나타났고 샬린은 데미안의 알리바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데미안은 검찰 측으로부터 형량 거래를 제안받습니다. 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대가로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람 사건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는 사실 도나이며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동의합니다.
도나가 2007년 6월에 재판을 받았을 때 데미안이 주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샬린이 구람에게 전화를 한 후 도나와 구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구람은 그녀에게 이혼하면 13억 정도 주겠다 제안했지만 도나는 그의 생명보험과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데미안은 이미 지난 12월에 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도나가 그 일을 해준다면 돈을 나누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데미안은 정오에 도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하이오로 가는 경로의 방향을 그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출발할 때 그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곧장 구람의 차를 뒤따라 마침내 이를 쳐버립니다. 2007년 7월 도나는 고용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미안은 형량거래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나의 일부 친구와 지지자들은 그녀가 저지른 유일한 죄는 마약과 기회주의적 범죄자의 애정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